이 어제 그 40여 후보자 임명을 안 한 게 소위 말해서 부작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을 안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부작위가 우연이냐 아니냐, 소위 말해서 국회의장 개인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2시간 전에 헌법재판소가 돌연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헌법 111조에 보면은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을 하고 국회의장이 아닙니다. 국회가 3명을 선출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헌재가 결국에는 2월 10일로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헌재 재판을 보면서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헌재가 보여주는 행태는 한마디로 불공정의 표상이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가장 공정해야 할 우리 법의 최후 보루가 가장 불공정의 상징같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분은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태행이다. 그래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 32조 재판 소추 이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록을 송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탄핵 소추단이 송부 촉탁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도 문제고, 또 헌법재판소법 24조에 의하면은 공정한 심판이 안 될 때는 기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정계선 재판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분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고, 또 본인이 있는 공익법인이 김미수 국회 측 탄핵 소추인단의 변호사하고 같은 법인이 있어서 이게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2번 다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문영배 재판관, 좀 전에 말씀드린 정계선 재판관 말고 문영배 재판관, 또 이미선 재판관 세 분에 대해서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라. 이게 공정한 재판을 받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회피 신청 촉구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 만화님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친한 돈독한 사이입니다. 아니 보통 남의 부인을 만화님이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친하면 만화님이라는 욕을 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2010년도 부산 유엔 그 공원에 가서 호주 병사 17살 호주 병사가 이제 우리 6.25 때 목숨을 잃은 걸 보고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수호했던 그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폄하를 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재판소 소장태행을 하느냐. 또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동생 누굽니까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에 윤석열 소위 말해서 이 탄핵 이 퇴진 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그 윤미향 전 의원과 함께 정의기억 이사인가 거기에도 있고, 또 남편도 또 권순일 대법관하고 같은 법무법원에 있고, 전부 다 재판관 후보자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여러 가지로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24조에 의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도 각하해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은 탄핵 심판의 경우에 형사소송의 규칙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일을 지정할 때 피고인이나 아니면은 변호인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례는 협의를 했고 나머지 기일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헌재가 결정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법 40조 위반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51조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탄핵 심판과 또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될 경우에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탄핵 심판을 정지해야 되는데 탄핵 심판을 그대로 형사 재판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세유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불공정,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 가장 공명정대하고 또 대통령 탄핵은 가장 중요한 이 사유, 가장 중요한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 헌재의 심리 기준은 공정성 확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신속 처리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은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재판 기기를 하면 헌법재판관들의 수법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탄핵 심판이 좀 늦어진다는. 아니,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뭐 빨라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은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또 정책 중립성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치볼드 칵스라는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하고 또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상원에서 탄핵 마지막 투표하기 전에 사임을 해버렸죠. 그 기간이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모니카 루니스키하고의 연문설에 의해서 당시 두 가지, 하나는 퍼저리, 위증을 했다. 하나는 사법 방해를 했다. obstruction of justice 두 가지 혐의로 탄핵 심판의 위기에 몰렸습니다만은 탄핵이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탄핵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바로 12월 14일 날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3개월 내로 빨리 끝내겠다.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충분한 조사,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의원님 금요일에 그 서울구치소 가신다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논의되고 계신지? 지금은 서울구치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신청은 다 완료하신 건가요? 예. 금요일 날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제는 이제 원래 대표분들이 가시고 이제 뭐 지도부에서 간다고 해서 이제 가기로 해서 가셨고 또 수요일 날은 이제 뭐 구치소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고 화요일 목요일 날은 탄핵 심판이 있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행은 누구랑 가시나요? 그래서 원래는 혼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이 꼭 가시고 싶다 해서 한 분, 여성 의원 한 분하고 갈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면담을 좀 우려하시던데 그건 좀 논의가 되는 건가요? 면담? 네, 면담 뭐 한가하게 뭐 접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금요일 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연락을 주고 계셔요. 가 뵈야 되겠다고. 근데 뭐 일부에서는 뭐 또 거기 왜 가냐 뭐 무슨 중도층이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개인 자격으로 가느냐 지도부 자격으로 가느냐. 아니 개인 자격 지도부 자격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수석 당원으로 모셨고 또 우리가 또 우리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인데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분인데 뭐 이것을 뭐 찾아뵙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찾아가 뵈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욱더 더 찾아뵈야 된다. 그게 우리가 정치하는 인간된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원래는 월요일 날 가기로 했다가 지도부가 가신다고 해서 저는 금요일 날로 가겠다라고. 오전에 갑니다. 한 오전. 아침 일찍. 가시는 분은
일단은 여성 의원 한 분을 모시고 갈 것 같아요. 이제 곧 알려줄게요.